마음에 드는 집에 산다는 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소망 중 하나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곳, 사랑하는 가족의 현재와 미래가 있는 곳,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행복으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년 전에 저희 더 패키지가 국민평수 30평을 6천만원의 공사를 완료된 현장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이 굉장히 유익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평수를 좀 넓혀서 48평형 1억 2천만원에 완료된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독자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 과정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는 것임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집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건 한때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흐름이 아니라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가장 좋은 것이 트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트렌드가 많이 담긴 현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담아 용인 동백의 48평형 아파트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작업은 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일정은 딱 6주가 걸렸습니다. 모든 공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6주라는 시간이 걸렸고 고객님의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변수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인 현장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말하면 일사천리로 쫙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또 살아보니 우리 인생도 어느 한 구석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 건너왔나 싶어 돌아보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중간중간 장애도 꽤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동의서 받기인데요. 이건 아파트마다 약간씩 규정이 다릅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건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말 그대로 상당한 민폐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동의서를 아주 공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거실 1개소, 방 2개소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위해 구청에 행위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시작 전 입주민들의 동의와 구청의 행위허가 신고가 떨어지고 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공동물건인 엘리베이터의 보양, 복도나 계단, 난간대 등의 보양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공동의 물건을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까지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도 됩니다. 첫 번째 작업은 철거입니다. 이곳은 철거가 3일이 걸렸습니다. 철거는 인테리어 기간 중 가장 소음이 심한 공정이기 때문에 꽤 신경이 쓰이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이 작업은 하는 동안 입주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 있을 만큼 소음이 큽니다. 작업 중간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주민들을 보면 괜히 죄송해서 눈치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은 어쩔 수 없지만 작업으로 인한 먼지 등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폐기물을 말끔히 처리하고 뒤처리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욕실 철거 설비입니다. 기존의 욕실은 작고 세면대가 밖에 있는 타입이었는데요. 고객님의 요청사항으로 인해서 욕실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 배관을 연장을 하고요. 설비 작업도 다시 하는 모습입니다. 좁디 좁았던 욕실이 대형 욕실로 변신하고 탄생하는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인 걸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집의 공용부는 무몰딩, 무문선, 걸레바지 없이 진행을 하고 각 방들도 몰딩 걸레바지를 전체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기존 집의 장식재들은 살리는 것 없이 전체 다 철거를 진행합니다. 기존의 올드한 등박스도 당연히 철거를 하고요. 필름 알판 시공을 할 거기 때문에 모든 벽면의 아트월 및 장식재는 싹 다 철거를 합니다. 다음은 확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타일이 깔려있던 베란다를 철거하고 엑셀 배관을 설치를 하고 아이소 핑크로 단열을 해서 확장을 하여 난방이 잘 돌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마루 철거를 진행 중인데요. 기존에 깔려있던 온돌마루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본드식 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루를 다 철거를 한 후에는 바닥 샌딩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루에서 장판으로 시공을 할 때는 일반 샌딩이 아닌 장판 샌딩으로 바닥을 더욱더 고르게 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집들의 50% 이상은 본드식 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타일 또는 장판 혹은 강화마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강화마루나 장판 같은 경우에는 샌딩 작업이 생략될 수 있으니까 견적 받으실 때 꼭 참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욕실, 베란다, 중문, 주방 가구, 기존 붙박이장, 가벽, 아트월, 전체 조명, 그리고 그 외에 기존 장식재들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이걸 다 하고 나니까 엄청난 양의 철거 폐기물이 생겼네요. 이건 다 폐기물장으로 말끔하게 보냈습니다. 다음 작업은 전기 작업 및 시스템 에어컨 선 배관입니다. 작업 시간은 하루가 걸렸습니다. 전기 작업은 목공 전에 처음 진입을 하고 도배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한 번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하는 전기 기초 작업은 신설을 해야 하는 조명의 위치들에 타공을 하고 전선을 뽑는 작업을 하고요. 인덕션 단독 전기, 에어컨 전선 작업, 전기 승합 작업 등을 진행을 합니다. 고객님과 협의본 위치에 스위치 이동 및 조명, 이동을 다 자리를 잡고 전선을 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전기 같은 경우도 클라이언트와 협의된 부분에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일 도배 및 도장 이런 후속 공정이 다 되고 나서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고 세밀한 작업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미리 목공 전에 시스템 에어컨 타공 위치를 잡고 실기까지 가는 선 배관들을 시공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목공 전에 위 전선 작업과 배관 작업들이 완료가 되어야 목공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창호입니다. 창호는 안전이 정말 중요한 공사입니다. 제가 작업 과정에서 항상 느끼는 건 창호 시공 팀장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스파이더맨 혹은 맨손의 클라이밍 선수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하십니다. 창호는 하루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되고 있는 창호는 한샘 밀란 제품의 창호입니다. 외부 이중창들은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창이며 맥스로 유리를 장착한 창호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열 관료율 그게 있어요. 1등급 창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 확장 부분에 이중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쪽 유리만 로이여도 1등급이 나오지만 기밀성과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양쪽 다 맥스로이로 다 넣어드렸다. 나라에서 지정한 1등급보다 저희는 더 좋은 스펙을 넣어드렸다고 또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양중을 다 한 뒤에 사이즈에 맞게 배분을 해서 시공을 진행합니다. 저 큰 창을 실수 없이 안전하게 옮기시는 창호 팀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창호는 집안의 기밀성과 단열성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호만 잘 되어 있어도 사계절 변화무쌍한 한국의 날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늑한 집의 첫 번째는 창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시공을 해야 합니다. 창호를 설치하고 나서도 하부의 단열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뒤에 모든 게 완벽하면 창호 시공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부 실리콘도 중요하겠지만 외부도 정말 꼼꼼히 쌓아야 합니다. 가끔 오래된 집들에서도 창호 쪽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외부 실리콘의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베란다 나가는 문이 이 현장에는 기존의 목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문은 기밀성도 좋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불면 가볍기 때문에 세게 닫히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확장부 베란다 문은 꼭 터닝도어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48평형 전체 창호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창호만 제대로 시공이 되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공은 인테리어의 핵심입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 목공을 4일로 잡았는데 하루가 더 늘어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 현장은 필름 알판이 들어가고 무문선, 무몰딩 작업이 있는 현장입니다. 필름과 도배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집 디자인을 잡는 기초가 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목공으로 문틀 작업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터닝도어 시공을 하고 공용부에서 보이는 쪽은 네. 전체 이제 페이크 도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틀 작업을 하고 있는 예. 모습입니다. 그래서 터닝도어를 설치하기 위한 틀 작업을 하고 있다. 목공은 정교하고 그만큼 성취감이 큰 작업입니다. 공사를 마치면 가슴이 뛸 정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완성에 대한 만족감이 목공을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목수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작업의 기술적인 면이 창의성과 합쳐져서 굉장한 실력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성취감이 발전의 토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고객님들은 도배 마감도 좋지만 필름 알판 작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름 알판 작업은 도배보다 내구성이 좀 더 좋고 다양한 색상의 디자인을 낼 수 있고 대리석 같은 질감이 근사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도배보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만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름 작업을 위한 MDF 선 작업이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쾌적하다, 편안하다, 따스하다,
불편하다, 싸늘하다 이런 느낌들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개인이 느끼는 것이고 그 느낌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느낌은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늘 한결같지는 않으니까요.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항상 향하는 곳은 집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쌓인 피로가 확 몰려들면서 하루를 살아낸 느낌이 가슴을 채웁니다. 그 느낌은 항상 다릅니다. 저는 저희가 인테리어한 집에서만큼은 좋은 느낌이 우선되게 하고 싶습니다. 공간 배치, 색조, 재질의 느낌들이 좋은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차려내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인테리어가 그렇습니다. 고객의 필요에 맞추고 거기에 플러스로 고객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 이건 저희의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는다는 것. 저희가 이 일을 힘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자부심 때문입니다. 다음 공정은 필름입니다. 4일이 소요가 됐고요. 이 현장은 목공 때 작업한 알판들의 전체 필름 작업, 방화문, 우물 천장 등 목공이 들어간 부분은 전체 필름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필름 공정은 현장에서 정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혹시 공장에서 나오는 기성 필름 제품에 비해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더 패키지 팀장님들은 실력이 국내 최고라 자부합니다. 1일차에는 기존 제품들을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손상되어 있는 부분들은 빠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자에는 목공 작업을 한 곳들에 필름 시공을 진행을 합니다. 필름 시공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나는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 공장에서 입혀나온 필름과 동일한 퀄리티를 가지려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랜 노하우가 있는 전문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도장입니다. 전실과 베란다를 시공을 했고요. 일정은 하루가 소요가 됐습니다. 탄성 코트, 세라믹 코트라고 작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탄성 코트를 하는 이유는 곰팡이와 결로를 방지를 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전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만든 친환경 특수 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작업은 도배입니다. 일정은 3일이 소요가 됐고요. 주로 합지 도배와 실크 벽지 도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 현장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로 시공을 진행을 했고요. 금액은 합지보다 실크 벽지가 좀 더 비용이 올라갑니다.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벽면에 다 붙이는 시공법이 아닌 띄움 시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벽이 목공을 하지 않아서 고르지 않은 집에도 깔끔히 시공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공을 하는 합지와는 다르게 초배와 정배 작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일차에는 기존 도배지를 다 뜯어내고 초배지를 바르며 고르지 않은 벽면 등은 퍼티 작업으로 벽면을 고르게 선 작업을 합니다. 2일차, 3일차에는 정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실크 벽지는 특성상 처음 시공한 날은 쭈글쭈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쫙 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공정은 조명 등기구 설치 작업입니다. 가장 처음에 전기기초로 배선 작업 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위치에 맞춰서 거실등, 방등, 식탁등, 스위치 콘센트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조명 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팀장님은 여기 이제 이노실링 이렇게 만들어놨죠. 시스템 에어컨이 등 박스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저희가 T5라고 하죠. 간접등 지금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조명의 중요성이 요즘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따라 집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 보입니다. 마치 옷의 기능이 보온이나 실용만이 아닌 것처럼 조명도 밝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명은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바닥에 물걸레로 청소를 하다 보면 주방 바닥에 때가 가장 많이 묻어 있다고들 하는데요. 그건 가족들이 주방에 많이 오고 오래 머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방 시공 중이고요. 지금 하부장은 안 깔렸고 지금 이제 상부장하고 냉장고장까지 세웠다. 이게 일단 저희가 먼저 시공하는 순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집집마다 다 이런 후드 덕트랑 이런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다 타공을 해서 이렇게 좀 시공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부엌이라고 있었죠. 부엌에서의 추억이 정말 많았거든요. 주방,
가족들에게 남아있을 추억의 대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질 거고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가장 따스한 공간으로 기억될 곳입니다. 그래서 주방을 인테리어하는 마음은 저희 작업자에게도 특별합니다. 이 집의 최대 단점은 부족한 수납 공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수납이 많이 될까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걸 해결해냈습니다. 수납은 이제 완벽합니다. 알리바바의 보물창고처럼 넣어도 충분할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끝나고 중문 설치를 합니다. 선배관을 했었던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실리콘까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필름 리폼을 한 곳, 타일 시공을 한 곳 등의 모서리 부분을 실리콘으로 마무리를 진행합니다. 드디어 6주간 진행한 작업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공사는 끝났지만 담당자는 마지막까지 마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주방도 그때 시공 중에 한창 와서 저희가 찍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완성이 된 모습을 저희 볼 수 있고, 저희가 상부장 아래쪽으로는 간접등 넣어서 어둡지 않게 지금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단내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간접등 계획했던 모습이 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할 때 설비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가 원래 이제 건식 욕실과 습식 욕실 나눠져 있었는데 그 설비를 통해서 저희가 욕실을 좀 늘려드린 작업을 그때 촬영을 했었는데,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가 안으로 들어왔고요. 옆에 변기, 그리고 저희가 그때 조적 쌓아서 마감했던 부분들 이렇게 매립 휴지거리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설치해 드렸고, 이쪽도 저희가 매립선만 만들어 드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해 드렸습니다. 샤워하실 때 벤치 공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타일로 벤치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듬뿍 담긴 44평형을 1억 2천만 원으로 공사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치 한 시기를 건너온 느낌이에요. 공사를 마치고 나면 뿌듯함이 가슴을 채우는데요. 촬영을 마치고 영상이 나오면 아쉬움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곤 합니다.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과 다음엔 아쉬움 없이 촬영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지 더 패키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세게 두드리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책임져 드립니다. 다른 영상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패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